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곡.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오늘도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고 그리고 또 요일상으로 보면은 화요일, 수요일에서 조금 더 지루한 감이 있잖아요. 이럴 예. 때 퇴근길에 재미난 옛날 얘기 듣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인천 설화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인천 계양산에 전해지는 불려우 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양산에는 그 예전에 그 안남산으로 불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남산 불려우라는 관용구가 있었을 정도로 불려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바로 이 불려우에게 홀린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불려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진짜로 근데 그 불려우가 어떤 의미예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려우하는 그 불려우는 이제 변덕스럽고 간사하여 꾀가 많은 여자를 네. 비유하는데, 예, 원래는 이제 털 색깔이 누렇거나 붉은 여우를 이제 불려우라고 합니다. 예, 주로 이제 우리나라 북부와 만주 동부 지방에 이제 많이 분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남산 지금 계양산에 서식하는 여우들이 거의 이 불려우였다고 해요. 예, 이곳의 불려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는데. 네. 굉장히 야가 빠져가지고 사냥꾼들에게는 거의 잡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행이네요. 사람 해칠까봐. 해치진 않았는데. 막 간 빼고 막 이러고 나올까봐. 홀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남양 특집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불려우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날 전라도에서 올라온 선비가 한양으로 가기 위해 이 계양산 경명현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 도적이 많기로 소문난 고개라 일행 50명이 같이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글쎄, 그만 도중에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우 배야,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산속에서 이를 보고 나니 일행들은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 도둑이 나올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선비는 발에 불이 나도록 달려 올라갔는데요. 근데 갑자기 캬갱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여우였습니다. 이 대여섯 마리가 그냥 껑충거리며 제주를 넘고 까불면서 발 뒤꿈치를 물어 집신 짝을 벗기고 머리 위로 날아올라 갓까지 벗겨버렸습니다. 이 약이 오른 선비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여우들을 쫓아냈는데요. 혼이 빠져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넘어갔습니다. 이를 어째 날은 저물고 길은 잃어버리고 이를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는데요. 다가가 보니 이 묘령의 여인이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여우에게 홀렸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의지와는 달리 이 몸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고갯길을 오르다가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여인이 얌전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긴 산 도둑들이 있는 데다 불여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모여서 넘으라고 1000명 고개인데 어찌 혼자 길을 떠나셨습니까? 이 배탈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여우 몇 마리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하는 그 선비의 말에 여인은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여인의 몸매와 행동이 부드럽고 고왔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약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는데요. 선비님, 부끄럽지만 소녀는 경명현의 산적 부두목의 딸입니다. 여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도둑이지만 저를 몹시 사랑하시거든요. 양반댁을 털 때는 책도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지금은 소학을 읽고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글을 가르쳐 주고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홀린 듯이 여인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이게 뭐야? 잠에서 깬 선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자신이 발가벗은 채로 이 붉은 여우 꼬리를 잡고 있었죠. 옷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벌거숭이가 되어 숲길을 걸어 나오는데 여우들이 캑캑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길을 헤매던 선비는 결국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낡은 누비 헝겊으로 겨우 몸을 덮은 채 그렇게 숲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이럴 줄 알았어요. 불려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려우한테 잘못 넘어가면 이렇게 망신당한다고. 예, 씁쓸한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연, 예쁜 여우. 인천 야곡. 오늘도 남동골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우가 이제 사람을 좀 홀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도 이 동물 설화 속에 여우가 많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여우가 등장하는 설화를 이제 일반적으로 여우설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여우설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내용도 많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따르면 삼국시대 때부터 여우와 관련된 설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네. 뭐 삼국시대뿐이 아니라 이제 고려 조선시대 등 시대를 망라해서 아주 다양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인천야곡에서도 옛날에 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라시대 때 거타리 설화라고 한번 백령도 소개해드렸죠. 예. 그 여우가 이제 노승으로 요괴로 변해가지고 나왔던. 네.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 이야기 강감찬 설화에서도 강감찬 아버지가 여우하고 이제 사이에서 강감찬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죠. 네. 이렇듯 이제 몇 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설화 속에 등장하는 여우는 대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거나 네. 사람을 속이는 내용으로 등장해서 다소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우 설화로는 뭐 굉장히 익숙한 설화죠. 구미호 설화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여우 구슬 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우 구슬을 뺏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여우 구슬과 관련된 설화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들 설화는 대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지혜, 그다음에 경계심의 중요성을 강구하는 교훈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날씨 안전 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N 교통정보센터 전해주세요. 인천 야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우.
요물, 요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불려우 이야기. 이게 계양산에 나오는 그런 설화잖아요. 네네네. 계양산이 안남산으로 이제 불린 시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인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명칭도 있었을까요? 네네. 그 계양산은 그 옛날 조선시대 때 부평도호부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부평지방의 진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발은 이제 뭐 한 395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니죠.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서울 서쪽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계양산의 명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명칭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양산의 명칭이 지역 명칭에 따라 달리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양 지역을 보면은 이제 고려 때는 이 지역을 수주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안남도호부라고 명칭을 얻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계양도호부를 거쳐서 그 부평도호부라는 네. 이름을 얻게 됐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수주 때는 수주악이라고 이 산을 불렀어요. 예, 그다음에 안남도호부 때 이제 안남산으로 네. 불렸고요. 계양도호부 때 와서야 이제 계양산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고, 예,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부평도호부 때도 계속 계양산이라는 명칭을 유지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남산으로 불렸을 때는 바로 안남도호부였던 시기, 즉 고려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도 계양구에 가면 그 안남초등학교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 그 시기의 이름을 반영한 지명들이 있는데 바로 그 까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계양산은 지역의 명칭과 결부된 그 이름 외에도 산 정상 부분에 옛날 그 산성, 계양산성이죠. 그 산성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고성산이라고도 이름이 불려졌고요. 그다음에 이 씨가 이 산성을 축조했다라고 해서 이성산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인근에 이제 경명현, 직맹이곡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경명현이 있었다라고 해서 경명산으로도 불렸고요.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설화와 연관된 이야기 중에는 그 만이산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이산이 홍수 때 한 자락이 떠내려 와가지고 계양산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만이산을 이제 형산이라고 했고, 네. 이 계양산을 아우산으로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계양산을 바라보면 산이 좀 그 지역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에 네. 그 날씨를 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기예보산이라는 아주 재미난 별칭도 있습니다. 네. 아니 계양산이 참 인천에선 가장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럼요. 네, 문학산과 더불어 제일 유명한 산이죠. 예. 이름이 진짜 많네요. 예. 안남도호부 때문에 안남산이 네네,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 네. 이후에 설명해 주신 뭐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설화를 보면은 그 이야기 이상의 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 불려우 설화였는데 또 다른 또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설화가 전승되는 데에는 그 표면적 내용 외에도 다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승이 되는 거죠. 이 설화 역시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서의 불려우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짐승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겉모습에 속지 말라라는 점. 그다음에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려우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남성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적 매력과 위험성을 경계하는 관념에서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교적 가치관이 이제 강했던 조선시대 때는 뭐 요즘은 좀 맞지 않겠지만 여성의 순절과 정절을 강조했었다라고 이제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여우는 그 반대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설화는 여성의 통제를 하기 위한 그 상징적 도구로도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네네. 조선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네요. 어쨌든 여우, 남자를 막 홀리거나 못된 장난을 치는 그런 동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심을 가져라. 네네. 본질을 봐라. 네. 또 이런 그 교훈도. 겉모습만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교훈까지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불려우 설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동걸 박사였습니다.